최고의 중개사TV 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 11번을 풉니다. 자, 부동산학 개론 11번. 자, 다음 모두 설명하는 입지 이론을 물어봤죠. 입지 이론은 상업입지, 공업입지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상업입지 이론과 공업입지 이론은 반드시 사람과 학설을 반드시 반복해서 암기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매년 나오죠.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이 주장했던 학설을 반드시 반복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하는 것밖에 없죠. 자, 그래서 상업입지 이론과 공업입지 이론이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공업입지 이론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상업입지 이론이 시험에 나오겠죠. 자, 반드시 입지 이론 하면 상업입지, 상가 전용 입지, 그 다음에 공업입지, 공장 용지, 공업입지 이론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공업입지 이론과 대표적인 선수가 베버입니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과 로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 있습니다.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비록 전문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주로 나오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공업입지에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것은 공장을 설립할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에다가 공장을 설립하는 게 좋다고 베버가 주장했습니다. 공장을 설립할 때는 가장 비용이 조그맣게 드는데, 자,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데, 자, 최소 비용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 해야 된다는 것이 베버의 이론입니다. 그래야 가장 효율성이 높다 이거죠. 비용이 많이 들면 그만큼 제조 원가가 높아지죠. 그래서 가장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역에다가 공장을 설립해야 최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것은, 자, 이 네모 안에 있는 게 전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자, 운송비의 관점에서 운송비가 가장 조금 드는 데다가 공장을 차려야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에다가 공장을 차려야 그 물건을 실어 나를 때 운송비가 적게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의 효율성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히 공장이 원료 지향적인 공장일지 또는 시장 지향형인지 공장일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 개념을 베버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원료지수라는 것은 원료가 무겁게 나오면, 자, 무겁게 나오니까 그것을 싣고 가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공장을 설립해야죠. 원료가 무거우니까. 이게 원료 지향형 시장입니다. 원료가 무거울 때는 원료 지향형에다가 공장을 차야 된다. 원료 지향형은 이해하는 것은 원료가 있는 지역 그 자체에다가 공장을 차야 된다 이거죠. 자, 시장 지향이라는 것은 원료가 가벼울 때는 원료를 들고 와서 시장, 도시에 가까운 데다가 조립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게 좋죠. 그것을 시장 지향이라 그럽니다. 시장하면 도시 지역이죠. 도시 시장에 공장을 찾을 때 좋은 것은 원료 지수가 가벼울 때. 그럼 원료 지수는 기준이 1로 갑니다. 원료 지수가 1보다 클 때는 무겁다는 거죠. 원료 지수가 1보다 클 때는 원료 지향형 공장에다가 설립한다. 원료 지향형은 농촌 시골에 있다 이거죠. 원료가. 그래서 원료 그 자체에다가 공장을 설립한 게 좋다. 원료가 무겁다. 원료 지수가 1보다 클 때는 원료 지향형 공장에다 설립해서 점점 중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외우셔야죠. 원료 지향형은 중량 감소 산업이 원료 지향형에 적합하다. 예, 원료가 무거우니까 점점 원료가 무게가 감소하겠죠. 중량이 감소되는 사업입니다. 원료 지수가 1보다 클 때는 원료 지향형 공장, 그 다음에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을 때는 가벼우니까 시장 지향형에다가 공장을 차리니까 중량이 점점 무겁죠. 이것은 중량 증가 산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지향형은 원료가 가벼우니까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이고, 야, 원료 지향형은 원료가 무거우니까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입니다. 자, 이걸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베버의 최소 비용은 운송비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자, 원료 지향형, 원료가 무거울 때는 원료 지향형에다가 공장을 차린다. 당연히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겠죠. 그 다음에 원료 지수가 가벼울 때는, 원료가 가벼울 때는 시장 지향형 공장을 차린다. 시장 지향형 도시 근방에다가 공장을 차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량이 증가되겠죠. 중량 증가 산업이 시장 지향형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원료지수 개념을 사용했다. 원료지수가 1보다 클 때는 무겁다는 거죠.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 지향형 산업, 원료 주수가 1보다 작으면 가볍다는 거죠. 자, 시장 지향형 산업입니다. 원료 지향형은 원료가 무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고, 시장 지향형은 원료가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입니다. 이거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개념은 원료 주수 개념을 사용했다. 누구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 운송비. 그러니까 운송비가 가장 조금 드는 데다가 공장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노동비가 가장 저렴한데 최소 노동비 지점. 그러니까 노동 인구가 많은 데다가 공장을 차려라 이거죠. 출퇴근이 원활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장소에다가 공장을 차려라 이거죠. 최소 노동비 지점. 그 다음에 모든 정보가 공유해야 되니까 같은 업종이 몰려있는 데가 공장을 차리는 게 좋죠. 같은 업종인데다가 공장을 차린다. 집적 이익이죠. 자, 정보가 공유되는 지역을 집적 이익이라 그럽니다. 집적 이익이 발생하는 곳, 그 다음에 최소 노동비, 그 다음에 최소 운송비, 이 세 가지 요소를 말한 것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비용 지점을 결정한다. 세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이거죠. 세 가지 항목을 서열로 정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서열 순으로, 이것을 순차 순으로 주장했다 하면 틀려요. 최소 운송비를 가장 중요시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소 운송비, 최소 노동비, 집적 이익이 발생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비용 지점을 결정했다. 이걸 순차로 고려했다 이러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해야지. 서열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자, 노동비와 집적 이익이 동일할 때 운송비를 관점에서 놓고 보면 원료 주수 개념으로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을 구별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서열을 매겼다 하면 안 돼요. 순차적으로 고려했다 하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최소 운송비, 최소 노동비, 집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역,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비용을 결정했다. 이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기업이 공장을 이전할 경우, 위치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으로 연결된 것이 등비용선입니다. 이렇게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이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최소 운송비 지점과 똑같은 최소 비용이 드는 지역으로 골라서 이전하는 게 좋다. 이것을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이 등비용선이 되겠습니다. 최소 운송비 지점에서 부득이하게 공장을 이전할 때 나머지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역을 연결한 것이 등비용선이다. 최소 운송비의 같은 지점을 계속 연결한 선이 등비용선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게 등비용선이 되겠죠. 자, 이것을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 그럽니다. 베버는 어떤 이론가다? 공장을 설립할 때 공장 입지의 전문가입니다. 자, 공장을 설립할 때 어떤 비용을 중요시했다? 최소 비용으로 공장을 차려라.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라. 그래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세 가지 항목을 중시했죠. 최소 운송비, 최소 노동비, 그 다음에 집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순차적으로 고려한 게 아니라 서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거죠. 자, 최소 운송비, 최소 노동비, 집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을 중요하고, 그 중에 노동비와 집적 이익이 동일할 때는 최소 운송비를 특히 중요시했다. 최소 운송비가 추가적인 운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을 등비용선이라고 그러고, 운송비 관점에서 원료 주수 개념을 사용해서 원료 주수가 1보다 크면 무거우니까 거기다가 공장을 차려라. 원료 지향적 공장이다. 원료 지향적은 점점 중량이 감소되겠죠. 중량 감소 산업이 원료 지향적이다. 원료 주수가 1보다 작으면 가벼우니까 들고 와서 도시 인근에다가 공장을 차려라. 시장 지향형 공장입니다. 시장 지향형 공장은 원료가 가벼우니까 점점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항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정답은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설명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과 반대되는 공장 입지가 래쉬 3번을 래쉬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자, 최소 비용도 중요하지만 최소 비용이 아니라 자, 많이 팔 수 있는 데다가 자,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다가 공장을 차리는 게 좋다.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공장의 제품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공장을 차리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지가 수요자가 풍부한 지역이 공장이 좋다는 것을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그런다. 자, 시험은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2번에 호텔링의 입지적 상호 의존설. 이것은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4번에 애플바움의 소비자 분포 기법. 이것도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 5번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이것은 상업 입지에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이론이기 때문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도 특별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상업 입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말하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입지 이론은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설명한 개념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